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문제가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를 지낸 재성호 중앙대 교수, 북한 전략센터의 강철환 대표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제 교수께서 북한 인권도 관련되는 인권대사를 지냈기 때문에 외교부의 당시 상황에 잘 아실 텐데요. 노무현 정부에서 보면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도 했다가 또 불참도 했다가 찬성도 하고 했는데 이거 특히 2003년부터 처음에는 불참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정부의 그 북한 인권 정책은 갈지자 행보를 보였는데, 네. 전 첫 단추가 좀 잘못 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2003년에요? 네. 네. 이제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출범을 했는데 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윤영관 장관이었죠. 예. 그 당시에 외교부에서는 이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흐름의 추세에 맞게 찬성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당시에 이제 대북 교류 협력에 치중을 했던 NSC 청와대 입장은 좀 생각이 달랐고, 네. 지금은 북한 인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그 외교통상부의 의견을 네. 묵살했다고 그럴까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이제 그런 분석이시군요. 네. 예. 저는 이제 이게 노무현 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는 인권 개념이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이는 아마도 저는 자유민주 체제 가치에 대한 확신의 어떤 결여랄까, 예. 자유민주 통일 의지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한 것을 반영하라고 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는 교류 협력에 치중을 했고, 예. 그것에 걸림돌이 된다고 그럴까,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북한 인권 문제는 후순위로 돌리고 또 이걸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였죠. 반면에 인도적 지원은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서 상당히 그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절름발이라고 그럴까요? 불균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보면 2006년에만 찬성을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찬성을 하게 된 겁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이제 2006년 10월 9일 날 한글날이었는데, 예.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것이 충격이 굉장히 컸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안팎으로 그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했다. 예. 정보 판단이 잘못됐다.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네. 굉장히 좀 과소평가했다고 그러고 축소를 했거든요. 핵을 개발할 능력은 아주 초기 단계고, 예. 또 플루토늄의 확보도 굉장히 극소량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핵실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이종석 장관이 사표를 했죠.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급냉을 하고 또 국제사회가 분위기가 이게 북한의 우호적이지 않고 또 대북 지원의 분위기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예. 우리 정부도 이제 기권보다는 이제 찬성을 해야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당시에 저는 이제 외교부를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당선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유엔 인권 결의안에 이렇게 기권하거나 하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여긴 찬성해야 합니다라고 읍소를 해서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한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가능성을 뭐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네. 그 요인은 상당히 부차적이고 마이너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정적이지는 아니었을 거다. 네. 또 그 당시 반기문 장관이 그 유엔 총회의장 비서실장 한다든가 예. 외교가에서 상당히 평이 괜찮았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총장이 되는 그 상황으로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뭐 그 인권 문제하고 그렇게 결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강 대표 어떻습니까? 북한의 당시 이제 김정일 정권인데 이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게 여겼습니까? 내부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97년도에 그 유엔 인권 소위에서 네.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니까 네. 97년도 여독수용소에서 정치범들을 상대로 이제 그 유엔에서 막 들어올 경우에 예. 이제 지하로 숨는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에서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을 했고, 네. 또 이제 그때는 북한 정권이 이제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 예. 생존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받으려면 유엔의 요구를 들어야 된다. 이런 준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 지도부는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북한 주민이 권리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핵 문제나 다른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게 되면 다 방어할 수 있는데 예. 인권 문제를 공격할 경우에는 방어할 무기가 없는 것이죠. 네. 뭐 최근에 장성택 씨를 포함해서 자기 고모부까지 다 때려 죽이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거론하는 건 굉장히 북한이 이제 가슴 아파하고 아주 이제 찔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엔 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찬성을 하게 되면 정말 그건 바빠맞은 거죠. 그래서 아마 북한 지도부가 우리 정부를 이제 틀어막으려고 엄청난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아마 협박이나 또 협박까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정부는 그 당시에 뭐 대북 관계 뭐 여기에만 이제 쏠려가지고 북한 주민의 인권은 다 내팽개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심리를 북한 정권이 잘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진실 공방 비슷하게 또 가면서 여야 간에 이게 또 정쟁의 소재가 돼버렸는데 우리가 뭔가 이번 사태로 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북한 인권은 개선은 그 통일 정책이 아주 중요한 일부거든요. 예. 이거는 우리 헌법적 가치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뭐 북한의 결재를 받아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 지나친 어떤 대북 저제사라든가 예. 또 그 뭐 화해 협력을 위해 노력한 거 좋지만은 우리가 북한 주민의 헐벗고 굶주리고 맞아 죽고 가는 이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네.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자세고 이런 그 반민족적인 그 정책은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예,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뭔가 하나 분기점이 꼭 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